앞으로 탄소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은 제품은 경쟁력을 점점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CBAM은 탄소 배출량 감축과 보호무역이 결합된 글로벌 무역 질서 변화의 일환입니다. 실제로 EU는 2025년 12월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여기에는 자동차, 가전, 엔진, 전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공급망과 공급망이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CBAM을 단순한 환경 규제로만 여기면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신설인입니다. 산업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거쳐 지금은 글로벌 무역 질서의 거대한 파도라고 할 수 있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대응의 최전선에서 우리 기업들을 돕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탄소 규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전략이 무엇인지 기술과 혁신 독자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탄소에도 관세가 붙는 시대가 정말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관세라고 하면 수입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가격이나 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라고만 생각해왔죠. 하지만 EU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과는 전혀 다른 관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바로 탄소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입니다. EU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국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 즉 탄소 가격을 부과해 왔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강화될수록 딜레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탄소 규제가 없는 국가에서 만든 제품이 EU 내에서 생산된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서 EU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탄소 누출입니다. 기업들이 규제를 피해 생산시설을 제3국으로 이전하면 정작 EU 내 배출량은 줄어들지 몰라도 전 세계적인 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EU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품에도 동일한 탄소 가격을 적용하는 탄소 국경을 도입했습니다. EU 내에서 만들든 제3국에서 만들든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CBAM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 정책의 성격도 함께 가집니다. 대상 품목은 탄소 배출이 많거나 탄소 누출 위험이 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탄소는 탄소 자체만이 아니라 온실가스를 통칭하는 개념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등 3가지 온실가스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관세는 통관 시점에 바로 지불하지만 EU CBAM은 연 단위로 신고하고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부터 관세 납부 의무가 시작되지만 2026년에 대한 실제 납부는 2027년 9월까지입니다. 2026년의 탄소 배출량과 국내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은 그 해가 끝나야 산정되기 때문에 우리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정량적으로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세는 크게 3단계로 계산됩니다. 첫째, 상품 톤당 탄소 배출량을 계산합니다. 이때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한 값은 반드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EU 기업들이 무상으로 배출하는 탄소 기준값을 산정합니다. 셋째, 우리 수출품의 배출량이 이 기준값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서 생산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관세를 내게 됩니다. 관세를 직접 내는 건 EU 수입업자라서 우리 기업에는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부담이 커지면 수입업자는 그 비용을 우리 수출 기업에 전가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입니다. EU는 현재 적용 중인 무상탄소 배출 기준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서 2034년에는 아예 없앨 계획입니다. 탄소를 줄이지 못하면 관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가격 경쟁력을 잃고 심한 경우 EU 시장 수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탄소는 기업 이미지나 사회적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CBAM을 단순히 EU만의 규제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은 2027년부터 UK CBAM을 시행합니다. 미국은 2021년부터 청정경쟁법이나 해외 오염자 수수료법 같은 유사 법안을 발의해 검토 중입니다. 유리, 태양열 제품, 배터리, 제지 등 훨씬 넓은 범위의 제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도 철강, 알루미늄 등의 품목에 대한 탄소 국경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계산 방식이나 운영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방향은 동일합니다. 앞으로 탄소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은 제품은 경쟁력을 점점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CBAM은 탄소 배출량 감축과 보호무역이 결합된 글로벌 무역 질서 변화의 일환입니다. 현재는 철강, 알루미늄 등 일부 기초 소재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적용 품목의 약 91%가 철강이라서 다른 산업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EU가 적용 범위를 하류제, 즉 가공 제품까지 넓힐 계획이라 이런 인식은 위험합니다. 하류제란 기초 소재를 가공해 만든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을 말합니다. 기초 소재만 규제하면 가공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식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EU는 하류제까지 CBAM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연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EU는 2025년 12월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여기에는 자동차, 가전, 엔진, 전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확대안은 2027년 내 입법화하여 2028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유, 유기화학, 폴리머 분야도 CBAM 규제 적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CBAM은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철강 쪽은 중소기업의 대응이 우리 수출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기업이 만든 원자재를 가져다가 중소기업이 가공해서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이 탄소 데이터를 주지 못하면 수출 시 어쩔 수 없이 EU에서 제시한 높은 기본값을 적용받게 되고 가격 경쟁력이 쭉 떨어집니다. 가전이나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은 협력사로부터 검증된 데이터를 받아야만 경쟁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납품 시 데이터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1차를 넘어 2차, 3차 협력사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이제 대응은 필수입니다. 수출 기업 또한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리한 실제값을 적용받기 위해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죠. 원료 단계부터 검증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사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공급망 재편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탄소량을 재는 수준을 넘어 탄소 비용을 고려한 경제성 판단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공급망과 공급망이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CBAM을 단순한 환경 규제로만 여기면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눈앞의 제품 하나가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드는 생산 방식과 그 뒤에 연결된 공급망 전체를 평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탄소 관련 기준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다른 국가들도 앞다투어 이 흐름에 따라올 것입니다. 이제 시장에서의 경쟁은 기업 대 기업의 차원을 넘어선 공급망 대 공급망의 대결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에 어떤 공급망이 더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결국 글로벌 무역의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CBAM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 거대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다시 한번 글로벌 무대에서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